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현대대 수학을 배울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수론 얘기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루게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정수의 정렬 원리, 정렬이죠. 그다음에 두 개의 정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끝으로 주어진 나머지들의 집합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듭변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소인 원시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정수의 정렬 성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렬 성질로부터 얻어지는 대부분의 정수론들의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대로 이 오일러 정리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 주된 얘기. 가장 먼저 정수의 정렬성, reordering property라고 이루어진 자연수 집합이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에 자연수 집합이 있을 때, 이 자연수 집합은 필요할 때 어떨 때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떨 때는 1부터 출발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연수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집합 S가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면, 사실 공집합이면 자체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 그랬을 때 집합에는 항상 최소 원소가 있더라라는 얘기. 이거는 사실상 정수, 소위 말해 자연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성질. 자연수를 만들 때 피아노 공리계에서 가장 먼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공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마치 정수와 관련된 이론들을 전개해 나갈 때는 바로 이 정수의 정렬 무조건 3이라고 받아들이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정수의 정렬 성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얘기들이 수학식 진화법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좀 표적인 예를 한번, 정수의 정렬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루트 2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루트 2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여전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들과 모아놓은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확인한다면 이미 이렇게 연산해가지고는 자연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게 공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류법을 사용하여 마치 루트 2가 기하분수로서 B분의 A 꼴로 써진다고 합시다.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S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루트 2가 B분의 A니까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A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A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B를 곱했더니만 루트 2에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S집합 안에는 B가 들어있어서 정확하게 공집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정렬 성질로부터 최소 원소가 여기 꼭 들어있게 됩니다. 바로 최소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해보시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2L-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기 이 뭐였었냐면 루트 2랑 곱했을 때 뭐가 돼요? 자연수예요. 그래서 2L도 자연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루트 2가 1보다는 크잖아요. 따라서 뭐라 하냐면 2L- L루트가 뭐라는 걸 알죠? 자연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된다면 그러면요. 이 이게 자연수니까 이건 S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아는 게 루트 2는 2보다 작잖아요. 말하자면 이 값을 잘 들여다보시면 루트 1이니까 소수 부분만 곱한 거죠. 그래서 L보다는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럼 이건 모순이죠. 뭐의 모순이죠? L이 이 집합 S의 최소 원소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작은 S 안의 원소를 나타냈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가정이었던 루트 2를 다음과 같은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집합 S는 공집합이 되어 루트 2는 유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본격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에도 사실은 정렬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학적 기납법이 뭐였죠? 나에게 주어진 명제, 자연수에 대한 명제. 첫 번째, P1, 초기 조건이에요. 이 P1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PK가 참일 때 PK 플러스 1도 참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명제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참이 되더라라고 하는 바로 요 명제가 수학적 기납법이었었고 요 명제의 가정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확인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정수의 정렬 성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그랬을 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쓰게 되는 것 중에는 수학적 기납법 중에서도 정확하게 강한 기납법이라고 해서 사실 내가 1부터 이제 참인 걸 확인해 나가는데 사실상은 K까지 참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단 말은 사실은 K만 참인 걸 확인한 게 아니라 K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참인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름을 다시 붙여가지고 강한 기납법이라고 하여 명제를 증명할 때 K 이하인 그런 참인 것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상황을 우리가 강한 기납법이라고 이름을 좀 다시 붙여 놓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8 이상인 임의의 자연수는 항상 유한계의 3과 5의 덧셈으로 표시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8인 초기 조건, 3 더하기 5니까 쓸 수 있겠어요. 9도 그렇죠? 9는 3을 3번 더하면 되는 거죠. 10은 어때요? 10은 5 더하기 5니까. 그래서 이제 할 일은 11부터 있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하여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K 이하일 때 K는 8 이상이에요. 임의 자연수에 대해 다 3과 5의 합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 이거를 확인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일 때는 조작을 하겠죠.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K-2 더하기 3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바는 K-2도 4가 5로 써질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위 말해서 K 이하에서는 모두 다 3과 5의 합으로 써지므로 강한 기납법에 의해서 이 경우에도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8 이상인 것에 대해서 3과 5의 합으로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군론에서 계속 활용하게 되는 명제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절대 자명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런 예를 가져왔습니다. 다같이 정수가 있어요. 2025에 2025 거듭 제곱된 정수는 확실히 있죠. 이 정수에 대해서요. 19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러면 대답은 실제로 나눗셈을 해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인이 직접 나눗셈을 셈을 숫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요.
나눗셈 연산을 확실하게 해보지 있다라고 확신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탐구했던 게 정수론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나머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그 보장을 해주는 게 나머지 정리고, 이 나머지 정리의 증명 역시 기본적으로 뭘 이용한다? 정수의 정렬 성질을 이용합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A와 B는 0이 아닌 그런 정수가 있을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Q와 R, 소위 말해서 목과 나머지가 꼭 한 쌍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와 같이 수직. 나머지는 나머지스럽게 써져야 되기 때문에 B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B가 음수인 것까지 같이 감안해 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수준. 이때 Q를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몫이라고 하고, R을 뭐냐고 하냐면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상 나뉘어지는 수를 A, P제수라고 하고요. 나누는 수를 제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분노는 하는데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논의를 좀 편리하게 하려고요. A하고 B는 보호가 이제 음수인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A, B는 전부 자연수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개수가 C수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두냐면 A는 B 곱하기 0 더하기 A로 쓰면 돼요. 우리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연수인 걸로 한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Q를 0으로 두고요. 나머지를 A로 두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말해서 P제수가 제수보다 더 큰 상황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를 다음 A 자연수를 B 제수를 적당히 정수배한 것. 뭐냐면 마이너스 BQ가 음수가 아닌 것들로 적용하겠습니다. such that 하기를 Q가 자연수인 것들로 골라가지고 얘네가 음수가 안 되는 그런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집합은 보시면 어떠냐면 0은 A이고요. A인데 지금 A는 A 빼기 B 곱하기 0이라서 뭐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0은 S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밥 N은 뭐가 존재하냐면 최소원이 존재합니다. 그 최소원을 어떻게 쓰냐면 미니멈 S를 A 빼기 B의 Q0만큼 한 그것을 바로 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요 R이 내가 찾고 싶어 하던 진짜 그 R인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면 뭘 부정하냐면요. 만약에 R이 이 나머지가 B보다 커요. 그러니까 B보다 작지 않아요. 그럼 뭐가 모순이 되냐면 이와 같은 숫자를 생각해요. A 빼기 B에 Q0 더하기 1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써지냐면 조건에 의해서 R 빼기 B가 되겠죠. 그런데 R 빼기 B인데 R이 B잖아요. 그러므로 얘가 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지금 요게 음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Q0 플러스 1도 자연수가 돼요.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A 빼기 B의 Q0 더하기 1이 S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R 빼기 B가 커요? R이 커요? 정확하게 R이 더 커요. 근데 지금 내가 이 R 빼기 B가 어디에 있다고 했다고요? S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잡을 때 R은
최소인 걸 잡아줬잖아.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게 지금 나왔으니까 뭐다? 모순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정수의 나머지 정리에서 목과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존재하니까 이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로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A가 BQ 플러스 R로도 쓸 수 있는데 BQ 프라임 더하기 R 프라임으로도 봅시다. 뭐가 모순이 되는지 논의를 해보면요. 그러면 B는 Q 빼기 Q 대시고요. 야가 R 빼기 R 프라임 빼기 R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R 프라임이나 R이나 다 조건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0 이상 B 미만인 거였었죠. 그러면 이거 둘 사이의 차도 확실한 거는 B보다는 더 작아질 거예요. 음수가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큰 쪽을 선택하면 되니까 R 프라임을 일반성을 잃지 않고 R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양수로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거. 뭐냐면 B에다가 뭘 곱했더니만 B보다 뭐예요? 더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밖에 없어요. Q 프라임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R은 뭐가 돼요? R 프라임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서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게 존재. 그래서 5를 2025 거듭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뭘 190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지 않았지만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더라. 부원해 줄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정수에서만 얘기돼요. 마지막으로 다항식에서도 목계수 다항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성질로 이한데도 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얘기는 이렇게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념을 더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수에 대해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가 곱하기 Q꼴이면 A는 B의 뭐다? 배수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써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얼마일 때를 말하고 있죠? 0일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말을 바꿔서 이 B는 A의 약수라고 하고요. 비호로 쓸 때는 B로 써가지고 이 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개념이 정의가 되면 자동으로 또 따라 나오는 게 소수 개념도 자동으로 정의. 소수 이름 붙여가지고요. 그 말해서 P의 약수를 생각했을 때 그 약수는 가능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P인 경우를 하네요. 여기가 P인 경우를 우리가 이름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뭐다? 이러한 정수를 소수라고 정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 소수의 개념인데요. 핵심은 뭐다? 정수의 나머지 정리로부터 그 존재성을 보장받았을 때 특별히 나머지가 0인 경우에 이와 같은 약수, 배수, 소수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더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약수, 배수, 소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그 말해서 이를 다시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자연수는 항상 어떻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서로 소수들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각 소수들을 서로 다른 걸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제가 지수들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유일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순서 바꾸는 거를 저는 고정을 했을 때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표현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순서를 무시하였을 때 유일하게 표시 가능하다라는 게 자연수의 유일인수분의 성질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뿐만 아니라 다항식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앞으로 배워 나갈 텐데요. 그럼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정수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다까지. 그다음에요.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정수에 대한 비교로서 이게 뭐예요? 공약수, 공배수의 개념입니다. 표현컨대 그건 이미 익숙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숫자가 다음과 같이 뭐가 되어 있을 때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정의하느냐?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기호를 쓰고요. 각각의 뭐요? 그래서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개념으로 숫자의 최고 공배수는요. 정확하게 지수들에 대해서 큰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소수가 여기에는 없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기 예를 들어서 P에 K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소수가 없어요. 인수. 그럴 때는 P에 0으로 둡니다. 0승으로. 이건요 저희가 때때로 Great Common Divisor의 의미를 강조하고요. 가끔 최소 공배수도 LCM이라고 해서 Least Common Multiplier라는 용어를 강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숫자를 곱셈한 다음에 뭘 나뉜다? 최대 공약수를 나누면 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앞에서 요 을 정의할 때 이미 답이 나와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같은 얘기로 A랑 B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원래 있던 AB가 된다.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미니멈 오버 NK, MK랑요 더하기 맥시멈 오버 NK, MK를 해보세요. 그러면 두 숫자 중에서 두 숫자 중에서 작지 않은 쪽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요 둘 중 하나는 더 크고 작을 테니까 NK 더하기 MK가 되겠죠. 따라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있던 지수랑 여기 있던 지수 여기 있던 뭐가 돼요? 합이 되죠. 정이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요, 이제 본론인데요. 사실은 두 개의 숫자를 인수분해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두 개의 숫자를 인수분해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다양한 얘기로 최소 공배수도 그대로 구해지겠죠. 근데 쟁점이 뭐냐면, 두 개의 숫자가 엄청 크면 인수분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 손으로든 컴퓨터로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정해 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정수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 관계처럼 생긴 저식이 성립하면 그러면 뭘 항상 아냐면 요 두 개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Q와 R은 나머지 목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등식이면 그런 뭘 알더라? 두 개의 정수의 최대 공약수 합니다. 분명은요 공약수인 걸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A, B의 최대 공약수를 보시면 얘는 A 빼기 BQ는 R이잖아요. 근데 야하고 야 일단 공약수로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걸 알아요. A, B는 뭐의 약수냐면 R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B는 B를 이 최대 공약수는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맞는 얘기죠. A, B는 B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뭘 하냐면 제일 큰 거잖아요. 최대 공약수는. A, B 요거는 뭐의 약수가 다시 되냐면 B와 R의 약수입니다. 이게 한 파트. 반대쪽은 이제 B와 R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뭐야? A, B의 약수인 거죠. 근데 이 수식을 보시면 B하고 R은 A는 확실한 게 그러니까
BQ 더하기 R이니까요. B하고 R이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를 약수로 갖다 A는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아니라 B하고 아니요. 이 A하고 B의 맞습니다.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는 A의 약수가 맞아요. 맞죠? 다시 B하고 R은 B의 약수이기도 해요. 말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두 개 같은 숫자가 A와 B의 뭐다? 약수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뭐였었죠? 최대 공약수는 제일 큰 거잖아요. 공약수 중에서. 그래서 B와 R은 A, B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순서 관계가 A, B의 최대 공약수랑 BR의 최대 공약수가 서로 뭐 있다? 약배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맞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음수인 것까지 허락한다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는 게 예? 다음요. 그래서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두 개의 정수가 있으면 정수 방정식으로서 AS 더하기 B는 최대 공약수가 되도록 할 수 있대요. 그런 정수가 있다. 이게 유클리드 도제법의 풀 버전이죠. 그랬을 때 특별하게 만약에 A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AS 더하기 B는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B를 줬을 때 이 ST를 찾는 것에 대한 예를 그 호재법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연분수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예로 말하자면 대분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16S 더하기 1이에요. 그럴 때 명백히 지금 26과 7은 최대 공약수 1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소죠. 그래서 이 ST는 존재. ST를 어떻게 찾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찾으면 된대요. 26을 7로 나눠요. 그러면 3 더하기 7분의 5가 될 거예요. 이게 대분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역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분의 7이잖아요. 이거는 1 더하기 5분의 2예요. 이 한 행위를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숫자가 계속 작아져요. 맞죠? 언젠가는 1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소라는 걸 보죠. 네. 3 더하기 한 번 더 해주면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요 ST를 어떻게 찾느냐 물어보면 마지막 걸 지우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있으니까 까지 이걸 역으로 가분수로 만들어 보면요. 자, 3분의 11이에요. 그랬을 때 요 ST는 뭐가 되냐면 저 3분의 10을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11이 오고요. 여기가 3이 옵니다. 그때 이제 이 부호를 결정해 주면 3은 플러스 여기는 부호 결정하는 요령은요. 1자리 숫자를 셈해 보면 됩니다. 6, 3, 18이라서 8이고요. 여기는 7이니까
8 빼기 7 하면 1이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분수 여러분들이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말하던 정수 방정식을 해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요. 정수 집합에서 동치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들에 대한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존재한다는 걸 됐기 때문에 정수 집합의 동치 관계를 나머지에 대한 걸로 설정해서 동치류 집합에 대해서 이제 연산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관계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요. 관계는 정확하게 뺐을 때 뭐인 거, 어떤 특정 m의 배수인 것도 말하겠습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상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상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기호를 써요.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치류는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쭉 가서 나머지가 n-1인 것까지 가죠. m인 거는 사실은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맞죠? 중복해서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1부터 n-1까지 가고요. 이때 이 상집합을 좀 강조해가지고요. 왜냐하면 subscript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치류가 기호를 조금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P에 대한 P라고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대수시간에 관심이 있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두 개의 동치류 한다는 거의 말뜻, 두 개의 동치류를 한다는 거의 말뜻을 선언하고 그게 옳게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 관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두 개의 동치류의 대표원들끼리의 덧셈, 두 개의 동치류의 대표원들끼리의 곱셈에 대한 동치류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그 동치류의 대표원을 다른 걸 골랐을 때 여전히 요 덧셈과 곱셈의 셈의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하는 게 쟁점이 되겠죠. 그러한지 대표원을 달리 골라서 연산을 정의해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는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 일반적인 상황들에서 주어진 상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5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하고 역을 찾아보라. 연산표를 만들어 보면 바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곱셈 해보겠습니다. 0이고요, 0이고요, 0이고요. 0이고요, 0이고요, 0이고요. 여기는 2라고 곱하면 1이 3이고 4예요. 여기는요, 2고 3이고 4예요. 여기는 4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6인데 2 곱하기 3이니까 1이에요. 여기에는 3이에요. 여기는 1이에요. 여기에는 3이에요. 여기에는 4예요. 여기에는 2예요. 여기에는 얼마예요? 1일 수밖에 없어요. 염치했겠지만 0인 행과 열을 제외하면요. 연산 결과 나온 걸 보시면 한 번씩 그리고 항상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럴 때 항등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몰라 하는 거죠. 숫자를 뭐예요? 그래서 A랑 X랑 했더니만 A가 나도록 하는 그런 X를 골라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이고 1 곱하기 4는 4니까 따라서 는 1이 항등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A에다가 뭘 곱했어요. A 인버스. 그게 1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결과가 1이 되는 거를 거꾸로 읽는 거죠. 여기 셈표에서 1이에요. 그러면 3의 뭐요? 역원은 2예요.
같은 말로 B의 여고는 여기요. 여기요. 4의 여고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가 1인 걸 읽어주면 돼요. 4 곱하기 4는 1이 되니까요. 4의 여고는 그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이하게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요 밑에 예에서 나오는 건데요. Z6에서 보시면요. Z5하고 다른 부분 뭐냐면요. Z6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앞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건데 2하고 3을 Z6에서 연산으로 생각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0이 돼요. 이 0이 아니면 정확하게 뭐 때문이죠? 6 약수들 때문이죠.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0이 되는 저것들을 다 배제한 원소들만 ZM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게 다음 개념입니다. 가지고 단원집합이라고 했었는데요. 단원집합은 정확하게 이 M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수랑 서로 소인 것들의 뭐요? 잉여류만 어디에 생각한다? ZM에서 생각한다. 단원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단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표기하기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정확하게 오히려 p의 함수로 m 스타의 원소의 개수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m 스타 원소의 개수를 셈하는 거는 오히려 p 함수를 함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그 함수 값이 다음과 같은 아주 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서로도 소인 두 개의 자연수예요. 각각에 대해서 곱한 거에 오히려 p 함수를 구한 것은 각각을 곱한 거하고 같더라 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 아이디어는 그냥 오일러 요 함수 값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m을 두 개의 소수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오일러 p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요 셈을 하는 요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오일러 p 함수에다가 나누기 m을 해요. 이거는 의미컨대 뭐죠? m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m과 서로 소인 자연수를 하게 될 확률이 되겠죠. 그 확률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p의 배수가 아닌 걸 선택할 확률, 여확률 더하기 q의 배수가 아닌 걸 선택하게 될 확률로 써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오일러 p 함수를 알아냈어요. 어떻게 써지냐면 이와 같이 써질 거예요. 이 말의 뜻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요 함수 값은 정확하게 이 m을 소인수분해하여서 나오는 인수들로 곱셈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5종의 곱셈. 그렇단 말은 만약에 서로 두 개가 서로 소면 공통인 인수가 없을 테니까 이걸 산수할 때 여기 산수가 따로 되겠죠. 산수. 따라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안 들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n을 pq가 아닌 소 r의 4승 S의 5승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똑같은 셈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가변과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글쎄, 이함수가 주는 장점을 소개하고 원식은 정의를 말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일러 피함수가 주는 소인 두 정수에 대해서 보다 다음과 같은 약배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서로 소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의 오일러 P함수 거듭 제곱한 거 빼기 1이 M이랍니다. 증명은 유한집합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활용하는 첫 번째 증명이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명법을 살펴볼 거라서 해보겠습니다. 집합 이런 집합 성립해요. AZM인데요. M 스타 뭐냐면 이 본래 있던 서로 소인 거에다가 A를 곱해요. 그다음에 대표원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동치류를 선택해요. 이때 K는 뭐
서로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A하고 K 각각 다 보면 M하고 서로서니까 M에 들어가요. M 스타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집합이 유한집합인 건 알아요. 이 함수만큼 있죠. 원소의 개수가. 그런데 그거 밑에 안에 만큼이 있대. 그 얘기는 반대로 할 겁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M 스타에서 A의 Z M 스타로 가는 함수인데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타를 A 합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아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반사함수예요. 함수값이 같다면 A의 K1 바는 A의 K2 바랑 같아요. 그래서 묶어내면 요걸 확실히 아는 거죠. A 바에다가 K1 빼기 K2 바예요. 바입니다. 근데 이 말의 말이 뭐냐면 이 M의 배수라는 거예요. A의 K1 빼기 K2가요. 근데 A는 뭐예요? A는 M하고 서로서죠. 따라서 여기에서 A가 M하고 서로서니까 M 사실을 알고 보면 K1 빼기 K2의 배수예요. 내가 나머지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어진 이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요. 1대1이면 여기 원소하고 여기 원소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특히 정의역보다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겠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 집합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데 반대로 원소의 숫자는 얘가 얘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이 집합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상 아까 Z5 연산표에서도 나타났던 특징대로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라면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A의 ZM 스타랑 ZM 얘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썼다 쳐요. 이렇게 A1부터 땅땅땅 A 오히려 P 함수만큼 있죠. 만큼 있다 쳐요. 여기는 A를 곱해요. 왼쪽. A의 A1이고요. 땅땅땅 A의 AP 함수예요. 집합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이 원소의 합, 두 개의 집합이 모두 원소의 곱도 다 일치하겠죠. 변변이 곱하면요. 여기는 오히려 P 함수만큼 곱해지고요. 1, 딴딴딴 A 오히려 P 함수고 오른쪽을 보시면 A1부터 A의 오히려 P 함수예요. 근데 지금 요 곱한 얘랑 얘가 어때요?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곱셈을 M으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하는 거니까 서로 서죠, 맞죠? 이 숫자랑 이 숫자 둘 다 같은 게. 약분을 할 수 있죠. 나오는 게 이걸 A에 P 함수를 셈하면 뭐가 되더라? 1바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를 생략했는데요. 그러니까 M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1이라는 거죠. 올려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요거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A를 곱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분집합이자 사실은 같은 집합이 된다는 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집합에서 원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 위치만 바꾸는 상황인데 걔네들의 합이나 곱은 어떻다? 변한다는 성질. 를 활용해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연산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앞에서 했었던 Z5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3을 거듭 제곱해 나가다 보면 다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뭐죠? 이거요. 3에 대해서요. 오일러 피함수 5를 선택하면 얘가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3의 4승이죠. 3의 4승이. 근데 지금 여기에 더 많은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요 3을 기준으로 계속 거듭 제곱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본래 있던 Z 5스타 단원 집합의 모든 원소를 만드는 바로 이러한 원소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존재할 때를 이름 붙여서 정확하게 원시 원소로 라고 합니다. 즉 Z M 스타가 그 안에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거듭 제곱해서 오히려 피함수까지 가면 서로 다른 게 다 나와요. 그럼 오직 그럴 때, 오직 그때만 우리가 주어진 G를 ZM 스타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있는 건 아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Z12스타인데요. Z12스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직접 다 해보면 돼요. 보시면 Z12스타는요. 지금 뭐냐면 1하고 1하고 5하고 7하고 11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계산은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정의에서 1은 그냥 제곱하자마자 자기 자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5도 보시면 제곱하면 25라도 그랬죠. 7도 보시면 맞죠. 제곱하면 그랬죠. 11은 11은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제곱하면 1이 돼버리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원소가 4개인 게 되려면 어떤 원소를 4번 거듭 제곱했을 때 최초로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예는 그렇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시 원소가 존재하는 정수 M이 특정 지어진다는 게 우리 정수론의 기초 정수론의 비자명한 명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수론에서 공부를 한 거고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어떤 셈을 했을 때 나오는 특징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정수의 정렬성으로부터 수학적 기납법,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했었고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정의하고 나서 그 실제로 계산하는 관련된 소재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시 원소의 원시 근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